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드림타워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해오다가 제주시와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사과를 하고 상생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의 의류 매장과 푸드코트, 바닥 면적이 3,442제곱미터로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제곱미터를 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지난달 19일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은 면적 산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줬다며 사과하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의 복지 물품 지급, 드림타워와 재래시장을 잇는 셔틀버스 운영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협의하고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기회로 계속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칠 거고요. 제주시는 상인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상인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 경제 그리고 소비자 편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인들은 상생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에는 빼진 상태에서 영향평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해서 좀 지역에 어떻게 서로 상생해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달라고요. 제주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롯데관광개발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더 열어 논의한 뒤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공공배달앱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와 함께 도입 시 앱을 자체 개발할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앱을 활용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배달 중개 수수료가 등록업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인 반면 공공배달앱은 2%대 수준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제주도는 7월쯤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이어 2차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는 반드시 정해진 간격을 지켜야 하는데 보건소가 일부 접종자의 2차 접종을 제멋대로 늦추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A씨. 1차 접종을 한 지 12주째인 5월 15일부터 21일 사이가 2차 접종 예정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제주 서부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부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 예정일보다 열흘 뒤인 5월 30일쯤에 2차 접종을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요양원으로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보건소에 따로 찾아와서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의 접종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채소사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모여야 그러니까 10명이 모아줘야지만이 접종이 가능해가지고 유럽 같은 데는 접종 간격이 16주예요. A씨처럼 1차 접종 이후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둔 사람 등에 대한 접종 계획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다가 2차 접종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거주지인 제주보건소에서 접종하기로 했지만 여기서도 예정일보다 사흘이 지난
5월 24일에 맞게 됐습니다. 처음에 8주였다가 12주로 늘어났는데 12주로 늘어난 것까지도 과연 이게 안전할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12주 내에서도 못 맞고 13주가 돼서 맞는다고 하면 아직 유효한가? 나는 괜찮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4주에서 12주. 명백한 허가 기준 위반인데도 제주도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주차를 벗어나서 접종한 사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주차까지는 계속 준수하면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밖에를 이렇게 사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학생 확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원격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행사와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이달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 판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 가운데 3분의 1인 4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학생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전체 원격으로 돌아가서 학사 운영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자가격리자도 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어제까지였던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 그리고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서귀포시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네,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초중학교하고는 달리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격 수업 조치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가기로. 신규 확진자 184명이 발생한 5월.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는 부처님 오신 날. 방역당국은 많은 신도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찰 29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회는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합창단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 안심코드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와 법회 행사 참석자 2m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공양 음식은 반드시 포장해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종교 행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3일 이후 노래방과 PC방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제주국제대 레슬링부 관련 확진자는 어제도 1명 추가돼 2주 만에 6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30% 정도 높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시중에 유통하는 게 전면 금지되는데요. 고래 고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울산 지역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트럭에 쌓여있는 얼음을 헤치자 거대한 고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7m, 무게 3.5톤짜리 밍크고래입니다. 대형 매물 소식에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8,9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돈이 드니까 안 그래도 꽃게 값도 잘 나가는데 한 3만 원, 3천 원 막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 잡는 그물에 이제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는 밍크고래. 상업 포경이 법으로 금지된 198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고래는 일반 어망에 걸려 혼획될 경우에만 유통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위판 모습도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는 밍크고래를 비롯해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사실상 모든 고래에 대한 해양보호생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되면 포획은 물론 보관, 위판,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혼획 고래 유통을 지속하면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고래고기를 팔아온 지역 음식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래 유통 자체를 금지할 경우 영업을 그만두라는 뜻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접으란 얘기니까 저희가 평생을 이 업을 가지고 살아있는 저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답이 없는. 이 같은 고래고기 음식점은 울산과 포항 등 전국에 약 1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포경기지에서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로 자리 잡은 남구 장생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셉니다. 안 그래도 이 도시 속에 참 공장 속에 외딴섬인데 나는 이것마저 없으면은 주민들 납숙기로 막 고래와 같이 폐사시키는 똑같아 봐야죠. 해수부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래고기로 생활을 꾸려온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으로 고급 어종만 골라 잡은 뒤 판매한 A씨 등 7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서 다금바리와 해삼 등 170kg을 불법 포획한 뒤 50kg가량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2명도 입건했습니다. 야간 맨손어업을 금지시킨 제주도 고시를 놓고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 공유 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고시를 폐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최근 이 같은 청원글이 올라와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해루질을 놓고 어민들과 동호인 사이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4월 고시로 야간 해루질을 금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휴일인 오늘 아침부터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는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20mm에서 많게는 80mm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남부 지역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바다 날씨도 좋겠습니다. 오늘 레저 활동과 어업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집중 점검이 진행된 지난 10일 이후 하루 적발 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노래방 등 3곳과
유흥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등 5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11곳에 행정 지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공항 이용객이 1년 만에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31만 8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 대수도 지난해 250대에서 1년 만에 490대로 늘었는데 탑승률은 82.2%로 성수기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형욱 장관이 취임사에서 제2공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정 협의에 따라 도민의 반대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 없이 제2공항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주 미래포럼 기조사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구조에서 과학기술계 인사가 소외되는 현상이 잦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학이 아닌 이념 진영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초기 K-방역을 자랑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백신이라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소홀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 이공계 대학원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학 수준으로 키워 혁신적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